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3,300포인트, 코스닥은 1,000포인트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또 오늘 국내 증시는 대권 주자들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들 흐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또 조금 전 마감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소폭 하락했고 S&P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의 델타 변이 쇼크가 본격적으로 들이닥치면서 비대면 관련주가 시장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술주들의 전체적인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회동을 앞두고 코로나 델타 변이 쇼크가 확산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3% 급락세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코인들의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음 달 하드포크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한때 17% 이상 폭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아인스타이늄이 330%, 메타디움이 70%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장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김선윤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활발하게 주식 이야기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장중에도 이 다양한 소식들 전해 받고 싶으시거나 내 종목을 왜 안 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장중에도 방송 외에도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한라홀딩스가 지금 많이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데 13.93%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수익률이 조금 올라왔고요. 현재 1.5%대, 오리온홀딩스는 1.7%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5%, 현대 엘리베이는 4.7%까지 올라가면서 5% 가까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아난티와 비트컴퓨터, YMT 이 세 종목이 있는데 비트컴퓨터가 손실률을 많이 줄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약간 손실 보고 있는데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기술주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 또 전일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강세가 또 오늘 장에도 연출이 될지 우리 위원님께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3,30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었고요. 전날에. 네, 가운데 있는 거는 중형주 지수예요. 중형주 지수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소형주 지수는 오히려 중형주보다도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상반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하반기에는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종목장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좀 기록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가 박스 권역을 좀 탈피를 한다? 뭐 그러기엔 좀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종목장이 좀 지속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좀 강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은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좀 준비라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 위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이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 뭐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차트의 기술적인 모습들을 좀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의 차트의 모양새가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슈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2달 연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3배가 좀 증가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요. 관련주들은 여전히 뭐 국가의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2차전지 쪽 섹터 대표로 PMT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고점 자리대에서 이 자리대 돌파 시도, 하락세대를 좀 돌파 시도가 나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을 해줬고 3거래일 정도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MT 같은 경우를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박스권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솔브레인이라 LNF 같은 경우도 뭐 장기적인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봐서 좀 안전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NF 같은 기업이라든가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 뭐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죠. 가치가 11조 8천억 정도 평가를 좀 받고 공모 청약이 좀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좀 봐야 되겠죠. 한국금융지주 봐야 되겠죠, 여전히. 추세대로 좀 괜찮고요. 증권주 쪽에 있어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한국금융지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역에서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에 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이나 아니면 KB금융 같은 이런 종목군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스24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61선짜리 때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정도는 저가 매수 타이밍, 한번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런 종목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는 시점까지 그 전후로 해서 일단 매도를 차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현대제철입니다. 철강주들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들 중에 삼성증권도 컨셉이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있는 KMW 이제 바닥을 좀 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현대건설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를 기록할 건데 아마 더 갈 겁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를 얼마 잡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유니셈입니다. 유니셈도 이제 실적 시즌으로 나오게 된다면 잘 나올 거예요,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9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철강, 해운 등 2분기 실적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업종들에 대해서도 실적 개선세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해주는 모습인데요. 현재 원자재 가격들에서는 일제히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72.87달러까지 내려왔고 금 가격도 1,778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원대 유지해 주는데요. 조금만 올라간다면 1,13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압박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이와 관련된 코인들에서 수급이 조금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이동 흐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19% 올라가며 12만 7,500원, 카카오가 1.6% 상승하며 15만 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두 종목이 가장 강하고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각 8만 2천원대, 네이버는 40만 9,5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0.9%로 오랜만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83만 8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0.7% 넘게 올라가며 68만 4천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약간 희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84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4% 떨어지며 24만 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린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0.09% 떨어지며 3,299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고 3,300선을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0.3%가량 올라가면서 1,02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오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는 모두 개인들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빨갛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약주는 약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0원가량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5% 상승하며 11만 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2.5% 급등 나오면서 5만 6,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9% 상승하며 20만 7,200원, 시제는 8만 4,3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펄어비스와 HLB 보합권으로 출발하고요. CJ E&M은 전일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하락 나오면서 17만 6,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전일 가장 강세를 보였던 SK 머티리얼즈, 전거래일에서는 4%대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 상승 출발하며 34만 2,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이정수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드릴 텐데요. 지금 이 장에서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지수는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이 방송 외에도 이런 주식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네, 이정수 전문가의 종목들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가 마이너스 3%고 원익 형제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방어해주고 있죠. 18.8%대 수익률 챙겨가면서
현재 포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약간 수익 챙겨가고 있고 GKL도 손실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보합권 아직 움직임 없고요. 대하TI가 4%대 손실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도 중소형주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만 흘러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좀 대형주 가지고 계신데요. 이런 상황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대형주들 떠 있는 것들 이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안 가는 것뿐이지 다른 대형주들 바닥에서 안 올라간 애들은 그래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대형주들이 뭐 갑자기 뭐 10% 20% 급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 권역에 있는 뭐 순환하는 대형주 쪽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네.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중소형주들의 개별주들은 변동성이 좀 심한 쪽들은 이제 테마주들이죠.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정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건드리기가 좀 애매하지만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그러면은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7월달, 8월달 실적이 되는 애들 바닥 권역에 있는 IT를 건드리면 돼요. 아니면은 뭐 떠 있는 뭐 실적이 좋다라는 애들이 뭐 IT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동차 부품, 자동차 뭐 아니면은 뭐 건설도 실적이 좋을 거고 화학도 실적이 좋을 거고 웬만한 애들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코로나 시대를 건너왔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나쁠 쪽은 거의 있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뭐 진단키트라든지 이쪽은 이미 작년에 너무 큰 피크를 치고 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도 아마 작년보다는 쉽게 대부분이 실적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항상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해서 작년이 워낙 피크를 쳤기 때문에 그쪽은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어닝 쇼크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수혜주로 너무 많이 급등했던 거 아니고서는 만만한데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쪽이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아직 못 간 애들 그런 애들이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도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상징적이니까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33.68인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의 이제 그 실적들을 하나씩 이제 오픈이 되겠죠. 오픈이 되면은 실적이 이렇게 좋고 앞으로도 더 좋다라 그러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갔지?라는 의문이 들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이 나와서 움직이기 전에 미리 선침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OLED 장비주 쪽이 제일 만만한 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수는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7월달 뭐 예상 실적, 그 다음에 예비 실적 나오고 나서 확정 실적 나오고 할 때까지 지수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많이 떠 있는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은 그런 쪽들은 조금 7월달, 8월달에서는 이제 수익률 게임과는 좀 무관하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많이 떠 있는 쪽을 조금 피하시고 못 간 쪽에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덤벼주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쪽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7월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시장 어차피 급락 안 나오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볼 것인지 잘 고민을 해보시고 떠 있는 종목에서도 더 갈 애들이 있고 바닥에서도 안 갈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바닥에 있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갈 것과 고점에서도 갈 것들을 당연히 챙겨봐야 되겠죠. 어쨌든 시장은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특징주들 몇 가지 찝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특수건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특수건설 폐저터널 관련주 쪽이죠. 특수건설 과거 4대강 테마에 있었던 종목이고
이미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인데 바닥에서 이만큼 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 과정을 좀 겪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 준 다음에 무조건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져 보입니다. 아직 거래량들이 실려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뭐 세력들이 빠져나간 것 같진 않아서 조정 시 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얘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관망의 의견을 드렸어요. 얘는 좀 떠있기 때문에. 떠있는 상태에서는 거래가 말라있죠.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다가 옆으로 좀 더 횡보하게 되면 그때서는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제는 이제 태영건설가의 536억 정도의 그 규모의 이제 환기구 터널 공사 뭐 계약 공시도 한번 뜬 적이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해저터널 관련주로 특수건설도 그런 시공업체로서 철도 및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량 기초 시공이라든지 쉴드 터널 시공이라든지 산업 플랜트 제작 이런 사업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교통이 하도 이제 막히다 보니까 이제 지하 쪽으로 해서 이제 도로를 뚫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이제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이런 쪽을 지화한다라는 구상을 처음 밝히는 일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한번 여기 상한가 맞죠? 상한가를 한번 강하게 한번 가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뭐 총 공사 사업비가 뭐 23조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계속 그 지화에 대한 얘기, 해저터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심심치 않게 계속 들려오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계속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GTX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국책 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되면 이런 이제 건설업 플러스 이런 특수건설 같은 이러한 쪽들이 당연히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우상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2만 원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관망인 이유는 한번 강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만약 오늘이라도 거래가 실리면 지금 당장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당장 다이렉트로 위로 급등하기보다는 좀 며칠 옆으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 강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포스코 강판은 아마 많은 전문가님들도 상담을 대부분 많이 해주셨을 거고, 저도 작년에서도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포스코 ICT, 포스코 강판,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안 좋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서도 바닥에 있을 때 좋게 얘기했는데 잘 급등을 하고 횡보를 하고 또 급등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또 급등을 하는 현상인데, 아직 힘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철강주에 대한 업방에 대한 뭐 실적들,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뭐 사상 최대치, 최고치, 뭐 경신이다. 앞으로 뭐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4분기 실적도 좋을 거다. 계속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지 주가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하나 흠잡을 거는 없어요. 딱 하나 흠을 잡겠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망입니다. 수익이 10,000원에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대략 한 700%, 800% 수익이 나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공략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애들은 이제 흔들리게 되면 한 방에 흔들리고 잘못 물리게 되면은 또 손절을 안 하면 또 쭈쭈쭈 조정받으면은 그때는 이제 손실이 또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뭐 영업이익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10% 정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410%의 영업이익이 증가와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허베이 철강과의 뭐 합작사 추진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강하게 지금 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힘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오소프트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14일 날에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에 들어오시면 지오소프트라 치게 되면 그때 당시 실시간으로 장중에 게릴라 방송식으로 해가지고 작전 타임이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오소프트를 공략을 해봐라라고 줬던 종목이에요. 1월 14일 날에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대충 한 요까지가 87%에서 90% 올라갔고 지금도 70% 넘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오아시스라는 뭐 당근마켓과 같은 이제 신선식품이라든지 그런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서 주가가 실적이 좋아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통 및 이커머스 사업 부분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주로 이제 유통하는 그런 직영점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상장에 대한 이슈도 덩달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질 못한다면 그러면 여기가 쌍봉처럼 돼가지고 한 차례 조정을 세게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망의 의견을 드리는 것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서 1월 14일 날에 13,400원대 그때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벌써 70%대 80%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망의 의견을 든 거지, 종목은 흐름은 좋아요. 앞으로 뭐 상장에 대한 이슈도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뭐 지금 몸값에 대해서 장외 시장에서는 지금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3,500억이거든요. 근데 오아시스의 마켓에 장외 지금 거래의 몸값은 대충 5천억 정도에 이른다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1조 정도의 몸값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지오소프트보다 훨씬 더 쳐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가는 그 힘이 입어서 아마 주가가 더 위로 상승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지오소프트와 포스코 강파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주식 이야기 나눠지고 있습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활발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텐데요.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엇갈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힘을 계속 받고 있는데 코스피는 조금 더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3,200억대 매수를 하면서 지금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업종별로는 대부분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최충성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세 가지나 있네요. 크리스 FNC가 11%, 젠큐릭스가 13%, 우리금융지주가 10%대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휴비스와 코엔텍까지 전부 다 플러스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코엔텍은 4%대 수익 보고 있고요. 다음 장 볼까요? 네, 다음 장은 DNC 미디어 한 종목 편입되어 있습니다. 4%대 손실 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 수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전략들 좀 더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하게 흘러갔는데 우리 위원님이 또 중소형주에 강하시잖아요. 네, 전략들 오늘 네, 조금 더 특별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인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형주 굉장히 강세입니다. 특히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지금 대선 출마가 연이어 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1시에 윤석열이 이제 대선 출마를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고 있고, 일단 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연이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인맥 관련주도 괜찮지만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좋겠고, 물론 인맥 관련주와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이 지금 아직은 뭐 매수세가 안정을 찾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펙페이든 이번 주에 또 지표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좀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일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표, 오펙페이 등에 관련해서 이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3,300선 이제 돌파를 하고 지금은 중간중간에 뭐 상승이 좀 나오면 하루 정도 올라갔다가 또 하루 정도 쉬어갔다가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 크리스 FNC라는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닥권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눌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제가 작년에 사실 코로나가 조금 이슈가 될 때도 이제 백신 관련이나 뭐 마스크 관련주 보고 계실 때도 제가 이제 골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뭐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자리는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리스 FNC뿐만 아니라 카스텔바작이나 그런 부분들, 골프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하고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좀 수혜를 입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지금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스크린 골프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크린 야구나 스크린 골프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통해서 더 대중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좀 다가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남양유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해제가 됐고 이제 관련해서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승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오너 리스크 해제로 조금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기대감을 지금 자리에서 더 많이 가지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짧게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1선 지지된 선에서 체크하시고 바닥 대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말고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기존에도 원래 오너 리스크 해제 자체가 사실 좋았던 건데 기존에 이제 남양유업이 구설수가 굉장히 많았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오너 리스크 해제한 게 무슨 그거랑 상관이 있냐, 주가를 뭐 내평균치고 도망가냐라고 말이 많은데 사실 오너 리스크 해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웅진싱크빅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4,000원에서 4,500원 이 박스 밴드 구간입니다. 일단 박스권을 들여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되 인맥 관련 부분으로 최근에 좀 움직였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웅진이라는 종목보다는 웅진싱크빅 조금은 뒤쳐서 힘이 조금은 딸리는 모습인데 어쨌든 인맥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웅진 시급익 자체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양호하고 지금 충분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뭐 상승 후에 좀 눌려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EID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제가 뭐 이스테론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고 진단키트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델타 변이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추후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순환매가 또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뭐 공략하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 양호하니까 천천히 한번 끌어보시고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 관련주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보다 델타 변이 자체가 그렇게 시장에서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짧게 대응하시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비하시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지금은 기존에 사실 백신 코로나 뭐 진단키트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 기존에 이제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손실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 신규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너무 크게 욕심을 부려서 작년처럼 뭐 500%, 몇백 프로, 뭐 1000% 이상 가겠지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짧게 항상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일단은 블록딜을 했죠. 사실 기존에 뭐 하이브 관련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종목 진단에 금요일에 뭐 하이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0만 원 이상 가면은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일단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까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승이 나오니까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블록딜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영향도 있지만 사실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블록딜이든 뭐 자연스러운 악세이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다면 13만 원부터 지금 30몇만 원까지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일단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비중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상승이 계속으로 61선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 지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조금은 간당간당한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 지지된 선에서만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고 만약에 지금 자리 이탈되면 조금 더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축소하시고 다음을 다시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브나 이런 부분들 뭐 기업 자체는 좋지만 사실 엔터 관련해서 이렇게 30만 원까지 주가가 형성이 될까 저는 아직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맥락에서 좀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너무 큰 기대감보다는 주가가 많이 지금 거품이 끼어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과 5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블록딜 이슈 때문에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마 하이브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주가도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코스닥 시장이 0.5%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고요. 기관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는 좀 현물 시장으로 이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투자로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항상 이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시는 김선윤 전문위원인데 오늘 시장이 약간 방향성이 엇갈리다 보니까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종목별로 특징주들 설명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을 좀 보시면 굉장히 뭔가 좀 가긴 가는데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미래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불안감, 연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좀 약간 좀 갈까 말까 좀 이런 느낌도 강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시장에 또 큰 악재는 아닌데 약간의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움직임 자체가 좀 답답하신 경향이 좀 많을 거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당연한 흐름으로 예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게 향후 있을 이제 앞으로의 연준의 이제 여러 이제 정책들의 방향이 지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말까지는 아니고 내년 초까지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수의 상승 자체가 꾸준하게 나오는데 당장의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는 그런 좀 자금들의 조금 방향성이랄까? 그러니까 좀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관점과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그런 좀 기관들과 개인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방향성이 자주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인데 이 흐름이 현재 한 4, 5개월 정도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이 6월 말 7월부터는 될 것이다. 아직 소식이 좀 없긴 하지만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확실한 해소에 대한 부분과 매출 악세 포인트를 같이 본다면 7월에 실적이 나와주면서 완전 해소가 좀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3, 4분기에 실적 예상치에 따른 움직임이 또 나올 거라 조만간 본격적인 지수 상승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꼭 시총 1위, 2위 종목들은 꼭 매수해 두시는 전략도 대형주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소외받았던 대형주들의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종목들을 좀 보자면 DB 손해보험이에요. 어제랑 이제 금요일 날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굉장히 꾸준하게 올랐고 중심에서 보자면은 기관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습이 좀 강해요. 하루 거래량이 이제 많을 때 10만 주대였는데 20만 주까지 나오는데 특히나 어제 40만 주, 금요일이 46만 주 가운데서 기관들이 15만 주씩 매수가 들어왔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외인까지 13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46만 주였는데 거의 30만 주 가까운 물량들을 외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한 모습이 금요일날 포착이 됐고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도세만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이게 회사의 실적 자체 굉장히 좋아요. 손해율하고 사업비율이 굉장히 높은 좀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다만 단기로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이 종목이 많이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 정도의 급등 현상이 나온 이후에 바로 치지 못하고 계속 좀 밀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자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 모습이 나왔어요.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몇 차례 흐름 보이다가 다시 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또 현재 5만 원 이상부터의 호가름에서 차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조금 저항선 자체가 주기적으로 늘어나는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5만 5천 원 정도부터 해서 한 차례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게 2019년도에 고점 자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 힘겹게 버텼던 자리들을 다 돌파하는 게 5만 원대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자리에서 보이는 게 또 6만 원대까지도 또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6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거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움직임이 약간 좀 고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자체를 6만 원을 잡지만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가져가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 조심하셔야 될 자리를 꼭 체크해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오늘 분봉상으로 크게 깨지 않았던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 5만 4천 원 정도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4천 원 정도 자리를 만약에 급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정도 자리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거의 시가 정도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때는 비중을 천천히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 혹시 모를 거에 대비해야 되니까요. 줄이시고 차분하게 조금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게요. SK증권이요. 자, SK증권 플라시도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 소식이 있는데, 본연의 가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SK증권이 현재 실적 개선세가 이제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1분기 때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치 영업이익 실적을 벌써 넘어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 실적에 대한 상황에서 봤을 때 SK증권 현재 구간대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한 2-3달간의 행보를 끝으로 해서 상승 분위기를 크게 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K증권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의견을 우선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지금 나온다면은 작년처럼의 저런 고점 자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자리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200원 이상의 흐름, 1,250원, 1,3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 그래도 1,200원 이상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 수급적으로 아직은 약간 조금 공백이 있긴 하지만 매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만간.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대응 차분하게 천천히 하시고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아프리카 TV예요. 요 이틀 새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코인게이트 논란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TV BJ들이 이제 코인을 가상화폐를 많이 산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시청자분들한테 코인 추천을 한 거예요. 그게 좀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게이트라고 명명이 됐는데, 이게 단기적인 이슈거리예요. 주가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고, 그냥 단기적인 조정, 아마 BJ도 다 퇴출당하겠죠. 조정이 좀 나오면 나올수록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는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신뢰의 문제라 약간 좀 걱정이긴 합니다. 신뢰의 문제라서.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도록 하고,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조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우선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도 꾸준하게 상승 중인데요. 미래 슈퍼 섬유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좀 하는데, 현재 구간대가 그 고민이 좀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자면 사실 차트가 움직임이 크진 않았어요. 바닥부터 한 10% 정도 올랐어요. 6월 한 중순부터 해서. 그런데 그걸 끌어올린 게 기관들이긴 한데 그렇게 또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끊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선은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한번 안착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4~5만 원 정도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우선 저는 홀딩하자 의견을 드리고 조정시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약간 조금은 재미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오후장 들어서도 좀 더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고 좀 알찬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하방권으로 바라보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0.5%대 상승 유지하면서 오늘도 한번 신고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고 있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